아마 우리 역사상 만년의 역사의 흐름을 지나서야 드디어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특별히 박물관장님이신 홍성보 관장님의 아주 열성적인 응원과 성의와 앞으로 한국 문화를 전 세계에 선양한다는 그 대단한 그 사명감을 가지신 그 덕분에 아마 앞으로 제주에서 문화 활동이 아마 활발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제가 연구하는 것은 과거의 서양 철학을 연구를 했습니다. 미국서. 서양의 고전 철학을 연구하고 그 다음에 지금부터 20년 전에 동국대학에 와서 동양 철학, 불교를 전공하고 그 다음에 제가 전공한 게 뭐냐면은 법화경이라는 경전이 있는데 한자 그거를 영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전라도 토속 사투리가 자꾸 옥스퍼드 사전에서 튀어나와요. 그 옥스퍼드 사전이라는 게 옥스퍼드 산스크리트 잉글리시 딕셔너리인데 그 사전은 편집하고 출판하기까지 100년이 걸린 사전입니다. 그 사전 속에서 전라도 토속 사투리 거시기가 나오고 머시기가 나오고 오매가 나오고 그랑깨가 나오고 으뜩간다냐가 나오고 5만 가지의 전라도 토속 사투리를 발견하고 제가 놀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무엇을 했냐면 2000년 1월 25일 날 제가 간략하게 한 3,000단어 이상의 전라도 토속 사투리를 간추려가지고 그걸 미국의 워싱턴에 있는 국회 도서관에다가 판권을 등록했어요. 왜냐하면 Research of Korean Etymology 이거로 해서 이제 등록을 하고 보니까 그때 무엇을 생각해냈냐면은 옥스퍼드 사전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보어라는 거는 동서 언어의 뿌리다. 그게 Cognate Indo-European Language라고 써놨다고. 그러면 전라도 토속 사투리가 산스크리트라는 사실을 제가 확증하기 시작했어요. 확증하는 방법이 있다고. 응? 보통 이건 뭐 어떻게 상상도 못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거 어떻게 증명할 거냐고. 그런데 우리는 말은 하고 있어요. 오매라는 말을 하고 있잖아요. 거식이라는 말을 한잖아요. 근데 그럼 이걸 증명을 해야 된다고. 증명하느라고 많은 세월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 증명하는 방법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그 토속 사투리가 옥스퍼드 사전에 기록된 대로 정확히 일치하는지를 비교하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그 말이 그러면 어디서 쓰여졌던 말이냐 이거지. 한반도에서 만들어진 말이 토속 사투리인데 그것이 버머라는 사실은 누구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하게 내가 이 어원을 얘기하면 그게 그럴 리가 있느냐. 그게 그럴 리가 있느냐. 전부 반신반의라. 반신반의인데 우리가 그럼 어디서 살았길래 이런 토속 사투리 버머를 쓰고 있느냐 하는 문제가 생겨요. 이 시간에는 우리가 과거 역사적인 배경을 약간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이 학문 선양이 어떤 중요성을 갖느냐 하는 문제를 말씀드리고 세 번째로 제주도 토속 사투리를 제가 간략하게 또 여기 정리한 게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해설을 하고 네 번째로 앞으로 우리 홍 과장님께서 문화사업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을 제가 건의하는 것으로서 강의를 끝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살았냐 하는 건 전라도 토속 사투리가 역사적으로 여러분들 차마고도 보셨죠? 차마고도에 나오는 히말라야 어마어마한 지역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신라 17대 내무왕 때에 박재상 선생이 쓴 부도지가 있어요. 그 역사서입니다. 부도지에 기록한 바에 의하면은 한국 사람들이 천축 일대에 살았습니다. 히말라야산 파밀고원을 중심으로. 거기를 일명 역사서에서는 판찰나라고 그러고 판해유지국이라고 하고 환인국이라고 하고 환웅 배달 제국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거 진짜냐? 진짜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부터 1700년 전에 진나라 때 법현이라고 하는 스님이 여규 천축 강역을 여행한 여행기입니다. 이게 1700년 된 책입니다. 여기에 그 법현 스님이 천축의 강역을 돌면서 상세하게 그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중국 도낭에서 사온 책입니다, 이게. 근데 이 책에 가는 데마다 산스크리트를 쓴다, 이게. 그럼 문자는 중천축국이라는 데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그 문자가 북천축국에 가서 불교를 배우고 뭐 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그 글을 배우고 읽히더라 하는 기록이 이 1700년 된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두 번째, 신수 대장경이라고 하는 장경에 뭐가 써 있냐 하면은 산스크리트, 버모, 이것이 중천축국에서 만들어졌고 그것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그런데 중천축국에서 말하는 그 언어가 가장 상정하다, 상세하고 올바른 그 문자요 언어다 하고 기록되어 있어. 그 기록된 거에 근거해가지고 옥스퍼드 사전과 거시기, 그러면 거시기가 무슨 뜻이냐? 말은 하는데 모르잖아. 머시기 하면 머시기 모른다고. 여기서 잠깐 40년 전 옛날 얘기로 돌아가요. 1971년도 제가 그 당시에는 미국 대사관에서 근무했어요. 가서 몇 년 공부하고 돌아오리라는 생각으로 대사관을 떠나서 미국에 가보니까 노숙자가 한국의 100배가 넘어. 한국 사람으로서 지하철 변소 청소하는 직업도 얻기 어려운 때예요. 그때 제가 많은 것을 고생을 많이 했지. 그러면 느낀 게 뭐냐 하면 한국 사람은 흑인만도 못하게 대접해. 다시 말하면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한국에서는 20평, 30평 아파트에 살면서 조나 그루나 된장찌개에다 김치요, 김치가 아니라 김치 먹고 배차김치, 무수지 무가 아니야. 무슈, 경상도는 무시라 그래요. 무시 먹고 살면서 지내는 것은 미국의 중류 생활 이상입니다. 더 이상 바라면 그건 욕심이야. 미국 생활은 비참합니다. 굉장히 비참합니다. 그때 내가 생각하기를, 야, 이렇게 사람 대접 못 받고 인간 취급 못 받는 바에야 다시 공부를 해가지고 동양 고국으로 돌아가자는 결심을 했어요. 왜 우리가 역사민족이고 문화민족이고 뭐 대단하다고 배우긴 배웠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잉카 제국의 후예들을 보시오. 잉카 문명은 우리 동이족의 문명과 똑같습니다. 잉카라는 말은, 인이란 말은 어진 왕이라는 뜻이고 카란 말은 해라는 뜻이에요. 카라고 하는 말은 해인데 KHA가 카인데 이걸 태양이라고 그래요. 태양, the sun. 그런데 이 K가 무성일 때는 우리가 해라고 그러는데 해가 떴다 그런다고. 이 자체가 산스크리트입니다. 근데 잉카 제국이 멸망하고 잉카 제국은 멸망하고 그 후예들의 생활은 아주 비참합니다.
제주도의 문화유산으로 기록될 만한 것이 대단한 것이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하냐면 인류의 역사를 가늠하는 잣대가 되는 그거 있어요. 첫째 뭔지 아세요? 보통은 제주도엔 돌이 많고 바람이 많고 여자가 많다 하는 말을 했어요. 그게 아니에요. 첫째로 하루방 있죠? 물 짊어지고 다니는 거. 두 번째, 밭에 가면은 정랑이라고 막대기 3개 걸쳐놨죠. 그거 있죠. 네 번째, 여기 질그릇도 잘 굽디다. 세 가지를 단군 왕검 때는 천부 삼인이라고 그래요. 하늘이 내려준 세 가지 대원칙이다 이거지. 그게 뭐냐 하면은 the essential work of 뭐야? burning ceramic. 그 질그릇 굽는 방법. 두 번째, 실크, 양잠하는 거. 세 번째, 교경, how to plow the farm field. 어떻게 하면은 농사를 잘 짓고 챙기자라는 방법. 이 세 가지를 제주도에 100만 년이 넘는 그 전통 유산이 묻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언어를 보면은 먹엉 그린다고. 먹엉이요. 그냥은 우리는 분석 못해. 말은 하는데 먹엉이란 말은 먹이란 말은 장산목이란 말도 있잖아요. 여기 입구라 뜻이요. 먹어 그러잖아요. 먹어 앙 또는 잉. 그러니까 입속으로다 집어넣으라 뜻이요. 그거를 먹어, 전라도 말은 먹어 잉 그랬는데 제주도 토속사태는 먹엉 하고 거기다 붙여버린다고.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먹는 대로 이 물건이 들어가라 뜻입니다. 그 완전히 산스크리트 버모의 근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잘 보고 값의 강이라고 그러잖아. 앙을 갖다 강이라고 붙여버린다고. 그것이 전라도 말보다도 더 발달되고 세련된 언어입니다. 그러면 이런 언어의 뿌리가 100만 년, 원래는 옥스퍼드 사전에 보면 3억 년이요. 3억 1,104만 년으로 돼 있어요. 옥스퍼드 사전에 보면 3억 년 전에 지구상의 최고로 두뇌가 발달된 민족이 호모사피엔스예요. 그 언어학상으로 보면은 어원적으로 보면 제주도 사람이나 전라도 사람이나 우리 한국 사람들은 호모사피엔스의 종손되는 자손들이야. 그래서 이 산스크리트를 쓰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마고도에서 보듯이 거기가 동서로 2만리, 남북으로 5만리가 천축 강역이고 동이족의 강역입니다. 그래서 인도의 북부, 중북부까지도 포함해가지고 전부 고조선의 강역이 거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서에 기록된 대로 내가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서에 어떻게 되어 있냐? 중국의 정사라고 하는 그 역사서에 그와 같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두 번째로 부도지에 그와 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세 번째, 환단고기에서 말하는 그 강역이 비교해보면 거기에 있고, 네 번째로 사서 중에 맹자님이 기록한 맹자서에는 옛날에 황제, 요, 순, 우 등등 임금들은 완전히 죄인이다 하고 지목했어요. 적어도 2300년 전에 맹자님이 중국의 상고 역사와 그들이 기록한 그 근원은 매우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역사 왜곡은 지금부터 2000년, 3000년이 넘습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 왜곡을 탓하는 게 아니라 역사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앞으로 중국과 한국이 조화롭고 평화롭고 화해가 되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앞으로 우리 한국이 통일될 수 있는 날이 빨리빨리 다가올 겁니다.
오늘 비행기 안에서 봤지만 조선일보에 중국 북경의 공산당 중앙 무슨 기관지에 편집 부국장에 글이 실렸습니다. 앞으로 중국과 한국이 관계가 부드러워져야만 한국 통일이 빨리 이루어질 것이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여기 홍 관장님은 저같이 어려운 이 어원이나 문화유산에 대한 역사에 대한 높은 관심을 가지셨기 때문에 아인슈타인을 떠올렸습니다. 아인슈타인의 한 말 중에 가장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그는 원자 물리학을 연구한 물리학자로만 알았는데 문화와 언어와 역사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기록했느냐 하면 동양의 불교가 서양에 들어오면 21세기의 대사건이 될 것이다 하는 말을 했습니다. 영어로 뭐라고 기록했냐면 The coming of Buddhism to the West will be the most important event in the 21st century. 대단한 말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서양의 종교나 윤리관이 박살났습니다. 박살났습니다. 모든 교회 문이 다 닫히고 교회가 꼴통법 파는 그런 고장으로 바뀌고 미국의 많은 교회들, 많은 산중에 있는 수도원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걸 뭐로 전향하느냐? 불교로 전향하고 다른 데로 전향하고 있어요. 한국이 지금 대비해야 할 것이 문화를 빨리빨리 선양해야 돼. 이거 근원을 밝히고 역사의 근원을 밝히고 죄송한 말씀입니다. 오늘날 한국의 대학의 교수들이 공부 안 합니다. 시간 있으면 이따 저녁에 한 통 해. 시간 있으면 월말에 주말에 어디 골프 나가자. 이런 식으로 돌아다니고 공부를 안 합니다. 공부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야만 민족으로 전락합니다. 해방된 지가 벌써 60여 년이 되지만은 보세요. 아직도 유수한 국립대학이라든가 이런 데 역사학 교수나 훈민정음 교수들이 완전히 일제의 연구 지원금을 받아가면서 아직도 식민사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정하자면은 우리의 언어뿌리, 역사, 문화를 세계 선양해야 되겠다 이거지. 이걸 올바로 찾지 아니하면은 우리 민족은 잉카 제국의 후예보다 더 비참한 민족으로 전락하는 겁니다. 이것이 두려워서 저는 공부를 하고 옥스퍼드 사전 혹시 다른 학자 중에 그럴 리가 있냐 부정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공부를 해보라 이거. 우리가 웹서 영어 사전을 손에서 60년을 떼지 않은 사람이야. 오늘날까지 역사의 삼성기라든가 또는 삼신사상이라든가 개천경이라든가 이 어려운 부분을 영어로 번역한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법화경이라는 경전 10만 자에 달하는 그 경전을 산스크리트의 터미널로지를 가지고 영어로 번역한 불교 학자는 지구상에 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옥스퍼드 산스크리트 딕셔너리를 10,000번을 독파한 사람이 바로 강성원 박사입니다. 옥스퍼드 사전은 보면 볼수록 어렵습니다. 10,000번을 봤지만은 그래도 모르는 게 더 많아. 아는 것보다 더 모르는 게 더 많아. 이것을 만독을 하니까 그 사전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 한자, 거시기가 한자로 어떻게 했냐면 계시. 우리가 계시한다고 그러잖아요. 계시가 산스크리트예요. 한자로 썼으니까. 근데 이 내용을 보면 거시기나 똑같아요. 이게 거시가 똑같아요. Seek, find, make manifest, make clear, explain clearly. 거시라고. 그러면
이와 같은 한자 자체가 산스크리트라는 사실을 안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사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내가 또 몇 마디 설명드릴 것은, 보세요. 훈민정음 창제 비밀을 제가 찾아내는데 일조했습니다. 어떻게 훈민, 오늘날까지 훈민정음 창제가 600여 년이 가깝지만은 어원적으로 그 뿌리를 밝힌 학자는 이 지구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훈민정음 창제 당시 법주사 복천함에 심우하던 신미 대사만이 그 능엄경 언해라고 하는 그 언해를 통해서 그 표기한 것이 정확히 산스크리트라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두 번째,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 창제 후 1443년에 반포하시고 3년 후 1447년에 동국정운이라고 하는 한자 12,000자에 달하는 이 글자를 훈민정음으로 음을 달았습니다. 이 훈민정음에 다른 글자는 다름 아닌 쌍이엇입니다. 이런 글자예요. 그 다음에 디해, 한자로는 디해라고 써놓고 디해라고 써놓았다고.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런 글자를 썼느냐 하는 것이 이게 제 의문이었어요. 이것을 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제거한다는 제자가 있잖아요. 제자를 갖다 띄어라고 써놨다고. 왜 제자를 띄어라고 썼느냐 하는 것이 내 질문이었어요. 잘 풀어보니까 이것이 모두가 전라도 토속 사투리라. 띄어불어 그러죠. 그 친구가 좋지 않아. 그 띄어불어. 그렇죠. 그러니까 전라도 토속 사투리를 갖다 붙여놨어요. 그럼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느냐?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 창제 후 동국정운을 조선하면서 이 발음을 정확히 해라. 모든 국민들이, 백성들이 널리 쓰는 광용지음, 널리 쓰는 음을 택해가지고 그 음을 다르다 하는 분부를 이 동국정운 서문에 기록해놨습니다. 세종대왕의 분부를 기록해놨어요. 기록하고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 전부 토속 사투리요. 한자음을 기록해놨다고. 그것을 알파벳으로 풀어보면은 요 뒤에가 DHI.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D 해 이렇게 된다고. 상형문자는 이렇게 돼 있어. 이거 여기 속에 wisdom, intelligence, wise 여러 가지가 다 들어있다고. 아하, 이게 토속 사투리가 한자로 음을 달았을 때도 산스크리트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 5년, 6년 전에 한자는 우리 동이족이 만든 글자다 하는 책을 제가 만들어냈습니다. 여태까지 전부 모르는 사람들이 한자는 중국 거야? 내가 연구해보니까 어원적으로 한자가 중국 것이 아니야. 동이족이 만드는 글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또 한 가지 설명할 거는, 보세요. 밭에다가 들어가는 데다 정랑이라고 막대기 3개를 건쳐 놓잖아요. 그런데 이게 나무 목자, 발을 정자하고 나무 목자 써놓고 이거 읽기를 정랑이라고 읽어요. 왜 랑이라고 읽는지는 아는 사람은 그 어원을 모릅니다. 랑, 람, 라틴 말이에요. 랑구하러 가자 그러죠. 그 랑이라는 것은 branch of tree, 나무의 가지를 잘라오는 거예요. 불쏘시개 하고 떼려고. 그 랑구하러 간다고 그러지. 그래서 그걸 랑이라고 읽는 거예요. 그 유산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주도의 그 풍속과 관습이 수백만 년이 넘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3년 전인가 KBS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잉카 제국의 후예들이 사는 남미에 걸어서 나귀 타고 적어도 닷새 내지 엿새를 가야지 그 사람들이 사는 곳이 있어. 그 깊은 산 중에. 가보니까 몽고에 파오같이 집을 지어놓고 둥그렇게
아이들이 우리 한국 사람하고 똑같아. 거기 노인네가 가장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밭에 정랑을 세워놨다고. 난 KBS 영화에서 본 거예요. 저 다큐멘터리에서. 이걸 보고 또 놀란 거예요. 아, 제주도의 정랑과 잉카 문명의 정랑은 정확히 똑같다. 이게 어디에서 근거한 거냐? 동이족의 문화에서 근거한 거야. 그렇다면은 과거 그 사람들이 미주로 이주하고 했던 것이 과거 수만 년이 될 겁니다. 그 전에 벌써 그런 문화를 가져갔어요. 근데 왜 그럼 그 사람들이 갔느냐? 지금부터 7,000년 전에 황제 치우 전쟁이 일어나요. 그때에 병사가, 군대가 1,000만 명이 넘는다고 그랬어요. 황제 군사가. 치우 군사가 1,000만 명이 넘었고, 이들이 전쟁하는 그 전쟁 때문에 민족의 대이동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이 지금으로부터 7,000년이 넘습니다. 하나라 때입니다. 그래서 그런 민족의 대이동이 일어나면서 그들이 바다를 통해서 또는 베링 해협을 통해서 이렇게 건너간 사람들이 우리 동이족의 조상이다, 이렇게 추리할 수 있는데, 실제로 가면 그것이 그렇습니다. 그 인디안 말들이 어떠냐? 다 산스크리트요. 우리 토속 사투리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그런 얘기를 했지. 제주도의 그 생활상, 하루방 짊어지고 다니고, 그 다음에 머리에다 이고 다니고, 그 다음에 정랑을 놓고 다니고, 그 다음에 남자들 일하죠. 질그릇 꽂죠. 이 모습을 맹자서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견어면이라. 얼굴 안색을 살펴보면 순박하고 효심이 가득한 그대들이요. 그대 얼굴이요. 두 번째, 앙업에 뒤에다가 하루방을 짊어지고 다니는 그 부인들이요. 세 번째, 부지런히 시어사체라 손 팔다리를 움직여가며 열심히 일하는 그 남자나 여자들의 그 모습은 가히 선양로라, 선하게 부모를 봉양할 수 있는 효부다 하고 기록해 놨습니다. 어디에? 맹자서에 기록해 놨어요. 이것을 보고 2300년 전 맹자님이 기록한 그것이 오늘날 하루방 이 제주도의 토속 문화로 오늘날까지 지속됐다고 하는 사실은 또 세계문화유산 중의 유산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양 영국의 역사나 독일이나 불란서는 그들이 해적국가요, 남의 나라를 침탈하면서 모든 재산이나 생명을 앗아가는 그 사람들이고, 아프리카에 가서는 흑인들을 강제로 끌어다가 노예로 만들고 하는 그런 일을 지속하다 보니까 해적이요 만행 국가로밖에는 낙인이 찍히지 않아요. 그러자 1780년대에 인도의 동인도 회사의 총독 거버너로 왔던 윌리엄 존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와서 인도 전역을 통치하려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 언어를 알아야 되겠다 이거야. 다양한 언어를 조사하고 검사한 결과 그 윌리엄 존스는 28개국이라고 하는 언어에 통달하게 돼. 그때에 칼카타에서 언어학 세미나가 열려요. 그때 그가 포스툴레이션, 하나의 명제를 발표하기 시작해요. 여태까지 몰랐던 사실인데, 이 산스크리트라고 하는 이 언어가 그 문법이나 그 뜻이 정밀함이 어떠냐? 라틴 말보다도 더 방대한 어휘와 히람 말보다 더 정교한 언어로 다듬어진 이 언어가 바로 동서 언어의 뿌리인데, 이 언어를 사용하던 민족은 이미 지구상에서 사라졌노라 라고 기록해놨어요. 그 말을 듣고서 또 내가 감격했어요. 바로 우리가 그 민족이야. 왜? 다름 아닌 이 동국정원은 동서 언어의 뿌리를 기록한 책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의문서입니다. 이 전무후무한 의문서, 이것이 1972년도 건국대학에 의해서 6권의
동국정원 천질이 강원도에서 발굴이 돼가지고 오늘날 건국대학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영인본입니다. 그런데 오늘까지 40년이 지난 오늘날 건국대학뿐만 아니라 건국대학에 제가 대학 총장한테 편지를 했어요. 내가 동국정원의 비밀을 풀어서 동국정원 실담의 주석서를 만들었으니 이와 동시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를 바란다. 그래야 한국문화가 세계에 선양되는 것이다 하고 편지를 한 번 내고 두 번 내고 세 번을 냈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대답이 없어요. 그 담당자가 누구냐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누구 무슨 박물관장이라 박물관장하고 전화를 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무슨 이유를 내. 그걸 내가 쏴박질렀어요. 당신이 노학자가 연구를 해서 이것이 국익에 보탬이 되고 문화선영에 보탬이 되는 아주 위대한 중대한 사안인 만큼 그것을 하지 말고 여태까지 뭐 하고 있는 거? 교수라는 게 무슨 자기 직함이나 뭐 이런 걸 자랑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 학문 연구에 몰두하는 것이 교수가 아니가. 그리고 내가 좀 질책을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보낸 그 동국정원 실담의 추석서를 나한테 다시 보냈어. 그래서 다시 돌려받았어요. 서울대학에서 세미나 한다고 그래서 가봤어요. 도저히 말도 되지 않는 동국정원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너희들은 안 되겠다. 오늘날 훈민정음의 어원적 그 뜻을 해득한 학자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신미대사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신미대사의 그 행적의 근거는 어디 있느냐? 과거 20년 전에 제주도에 고관사라고는 절이 있었다고. 그래 절의 주지 스님이 어떻게 하면 옛날 부처를 갖다가 한번 사서 모시려야 되겠다고 하다가 고부를 만났어요. 그래서 고부 뱃속에서 뭘 꺼내니까 이상한 문서가 나왔습니다. 그 문서가 다름 아닌 산스크리트 실담어 상형문자로 진원문을 만드는 그 근거가 나왔어요. 그것을 읽는 순간 바로 신미대사가 실담어 산스크리트에 정통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 다시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그러면 이것을 연구한 사람은 무엇에 정통하기 때문에 이걸 알게 되느냐. 보니까 티베트 말, 유교, 불교, 그 다음에 산스크리트, 실담어에 정통한 사람이라고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러면 거기서 뭐를 알게 되냐면은 능엄경이라는 경전을 언해를 해. 언해를 하는데 그 받침, 리을기어, 맑은 불, 밝은 달 하면은 우리가 기역, 받침을 하잖아요. 받침을 하는데 맑은 물 하면은 맑은 물을 이렇게 쓰고, 여기 점 찍고 이렇게 쓰잖아요. 그럼 밝은 달 하면 박자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근거를 어디서 구했느냐? 그거는 훈민정음 해제 해례에도 그 근원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안 했어요. 그 다음에 동국정원 서문에 신숙주가 기록한 그에서는 어찌하여 그대들은 지편전 학자들은 중국의 홍무정원 음가를 기록한 36참호의 그 늪에 뻘에서 빠져가지고 허덕거리고 있는가 하고 질책했습니다. 이 사실은 훈민정음을 집행전 학자들이 만들지 않았다는 절대적인 증거가 돼요. 또 훈민정음 해제 해례에도 어떤 조사, 어떤 누구도 감히 훈민정음을 창제할 수가 없습니다. 소능 발휘하라 능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동국정원 서문에는 뭐라고 그래서 우리 집현전 학자들은 학식이 천단하고 학문이 고루하야 봉승미달이라 세종대왕께서 분부하신 말을 감히 다 완성해서 받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명문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래놓고 뭐라고 썼어? 천인지 삼재의 사상은 후세 불능력이라. 이 후세에 누구도 이 받침 하나도 글자 하나도 획 하나도 고치면은 안 된다고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런데 과거 지금부터 400년 전 중종 때입니다. 전라도의 영암 출신 유희춘 선생은 중종 그 세자들을 가르치는 불과 30대 초반이야. 왕사로도 있었어요. 그때 신중유합이라고 하는 한자 3천자를 왕세자들한테 가르치는 그 교과서를 만들어냈어요. 그거에 보면 거기 전부 전라도 토속사투리를 써놨어요. 한자의 그 음가나 내용을 전부 전라도 토속사투리 써놨어요. 그래서 그걸 전부 검사해 보니까 이거야말로 산스크리트라 이거지. 그래서 그 증거를 하나하나 찾아내게 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아마 훈민정음이다 우리말의 뿌리를 정통으로 연구하지 않은 학자들은 그게 그럴 수가 있어? 나는 동의 안 해. 나는 찬동 안 해. 모르면 배우라. 우리 학자들의 그 병폐입니다. 모르면 배우라. 나는 오늘날까지 무사도고라. 스승 없이 혼자 공부했어요. 근데 글자 한자도 누구한테 가서 이거 모르니까 좀 가르쳐 주셔. 어원 이거 모르니까 가르쳐 주셔. 보모야 이거 효기나 이게 뭡니까? 이거 뭡니까? 글자 한자도 내가 누구한테 물어서 안 사람이 아니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옥스퍼드 산스크리트 사전 1,500만 어휘에 20만 자 단어의 어휘를 갖다가 기록한 책이야. 한 페이지에 만자로 돼 있어요. 이것을 내가 속독하면 2분의 1거. 이 속독으로다 그것을 10,000번을 독파하고 나니까 전라도, 경상도, 그 다음에 경상도의 반문나, 마라켄나 전부 산스크리트라. 예를 들어서 전라도 말로 으뜩간다냐 이래잖아. 산스크리트 사자 으뜩간다냐 있어요. 뭐냐면 lift up neck, 목을 치켜 빼고 how to solve the problem,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하는 말로 기술해 놨다고. 그러면 전라도 말이지. 목을 치켜 뺀다고까지 기록해 놨어. 그 다음에 놀라운 얘기지만은 뭐뭐해 불었다 그러죠. 뭐뭐해 불었다 그랬는데 뭐뭐해 불었다는 말은 VRIT의 원동사입니다. 여기에 산스크리트로 기록하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상형 문자가 속에 뭐가 불었다? 가 불었다? 와 불었다? 해 불었다? 성공해 불었다? 전부 여기 있어. 아마 정통 대학 교수요, 학자요, 뭐 하는 분들이 이 상형 문자 속에 뭐가 불었다, 가 불었다, 와 불었다 하는 말이 있다고 알 수 있는 학자는 한국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국에 한 사람도 없어요. 이거는 do, make 또는 work out, perform 또는 accomplish, achieve 여러 가지의 뜻이 이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성공에 불었다 하면은 불었다는 말은 he succeeded, he achieved his success 등등의 뜻으로 기록되어 있고 해석이 됩니다. 이와 같은 것이 이제 어원의 근원을 하나하나 파헤쳐가는 단계를 거쳐서 오늘날 제가 저술한 책이 10가지가 넘습니다. 훈민정음 창제의 비밀을 기록했고, 두 번째 동국정운의 그 신비한 훈의 의문의 뜻을 가지고, 의문을 가지고 이것이 산스크리트라고 하는 사실을 해석해낸 책이 있고, 세 번째로 한자는 통일적인 문자, 산스크리트의 의문과 뜻을 가지고 만든 글자가 한자다. 그럼 한자는 어떻게 만들었느냐? 통지라고 하는 거야. 1300년 전에 송나라 때 유명한 정초라는 학자가 있어요. 유명한 정초라는 학자가 있어요. 이 정초라는 학자가 통지라는 방대한 역사와 의문서를 써놨어요. 이 통지 25권에 보면은 25권에 보면은
육설약과 칠음서요. 7가지 우리 의문의 원리가 기록되어 있고, 육설약, 한자의 그 획수를 어떻게 하면은 글자가 된다는 이치를 기록한 것이 육설약과 칠음서입니다. 그 육설약과 칠음서에 근거해서 훈민정음 의문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사실은 훈민정음 해제 해례에 정확히 학이 우는 소리 또는 천둥, 뇌성, 벅력 치는 소리, 개 짖는 소리 등등 무엇이든지 이 훈민정음으로 기록하면 가능하다고 기록했습니다. 그 기록의 근거와 통지 육설약 칠음서에 기록된 그것은 거의 일치하는 대목입니다. 한자가 그럼 언제 한자나 의문서가 언제 들어왔냐면 지금부터 4,000년 전 내지 5,000년 전에 서역에서 그 의문 원리가 들어왔는데 100가지로 번역해가지고 가르쳤지만은 한자도 일자불통이라 그랬어요. 한 글자도 통하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중국에서는 의문 원리가 없다는 것이 내 주장입니다. 내 주장이 아니라 통지에 의하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때까지도 중국에는 글을 써놓으면 읽을 줄은 아는데 그것이 의문 원리라는 사실은 모르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훈민정음 창제의 근원적인 원리가 통지에 근거해서 칠음서 육설약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나는 기록해놨습니다. 해석해놨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엇이냐? 명나라를 신주단같이 섬기는 사대주의 사상에 근거해서 감히 우리가 서역에 오랑캐들 의문 원리를 갖다 쓰면은 이게 말이 되느냐고 집현전 학들이 노발대발이야. 그러니까 그 얘기는 하지 않고 그 의문 원리만 조용히 들여다가 훈민정음 의문 원리로다가 사용했다는 것이 훈민정음 창제의 비밀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 유수한 국내 국립대학 또는 시립대학, 사립대학 많지만은 겨우 창고처럼 지어서 학생들을 바보로 가르치는 현상이 오늘날 한국 교육의 실상입니다. 어떤 대학도 학생들의 그 창의적인 생각을 갖다가 개발시켜서 발전시키고 키워져 나가는 그런 교육이 아니야. 중학교도 마찬가지고 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류의 머리를 가진 사람들이 대학에 들어가서 바보가 되는 거예요. 왜? 교수가 모르는 걸 학생이 알면은 저는 괜히 쓸데없는 장난하고 공부도 안 한다고 막 하니까 시험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말 안 하고 그냥 따라갈 뿐이에요. 옛날에 20여 년 전에 미국 전애가 돌아와서 동국대학 보니까 학생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실력 없는 교수실 장대로 하고서 못을 박아가지고 못 들어가겠어. 이런 교수한테 우리 안 배우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했어. 오늘날은 밥 먹고 배부르니까 학생들이 그런 의기모양까지도 다 사라지고 말았어. 영어만 하죠? 영어만 하면 바보가 됩니다. 영어는 누가 해야 돼? 전문직에 있는 특별한 사람만이 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영어 배우다가 아주 팔자 조진 사람이야. 쌍말로 말하면. 왜? 영어 사전에 독파해야지. 왜? 그거라도 해야지. 옛날에 고등학교 영어 선생이라도 해서 밥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죽자살 때 그때는 했어. 하고 보니까 세월이다가 이거 못할 짓이라고. 그 다음에 영어를 배우려면은 라틴어를 먼저 공부를 해야 돼. 라틴어 단어 500개 내지 1000개만 라틴어 단어만 외우고 있으면요, 영어는 자동적으로 해결돼. 영어로. 그 다음에 라틴어가 우리말하고 발음하는 거와 뜻이 거의 같기 때문에 라틴 말을 먼저 배우고 영어를 배우면은 영어는 아주 쉽습니다. 라틴 말을 안 배우기 때문에 영어로 decide라고 쓰잖아요. 결정했다고 읽어. 근데 이거 라틴 말로는 됐어요가 decide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할 때 됐어 우리가 됐어 그러잖아. 어떻게 된 거야? 됐어 이거 좀 더 가져가셔야지. 됐어 산스크리트 이거 라틴 말이요. 라틴 말을 됐어 하면 우리말이지. 근데 이놈을
decide라고 엉뚱하게 하니까 이거 알기가 어렵다고. 영어 발음은 엉터리 중에 엉터리가 영어 발음이에요. 두 번째, 불란서 발음이 뭐 아름다운 세계 말이라고 천만에. 그 사람들은 콧소리 안 내면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말이 제주도 토속 사투리, 전라도 토속 사투리, 경상도 토속 사투리, 이것이 니 밥 묻나? 안 묻대. 묻다 카이. 카이란 말은 확인하다, confirmed, 또는 acknowledge. 아, 먹었다고 내가 확인했는데 뭘 또 묻노? 밥 묻나? 묻다 카이. 그런다고. 왕 가노? 그러니까. 갈랍니다. 빨리 가라이. 니 뭐하나? 그러지. 경상도 토속자리. 그 산스크리트라. 왜 밥 무라 그런지 아세요? 밥 묵나? 안 묵다. 무부다. 무부가 서브 이트요, 이거. 그래서 V자가 U로 발음되는 현상 때문에 무우다. 밥 무다. 밥 무나? 안 묵다. 놀라워. 이게 왕족들이 쓰던 최고의 언어입니다. 니 뭐하노? 니 자를 쓰잖아. 니 뭐하나 하고 이렇게 니 쓰고 너 여자도 쓰고 그 다음에 여기 하라고 여자도 쓰고 그러는데 요 니자가 ni 이거 산스크리트 쓰면은 니 아이입니다. 이게 요거는 존칭입니다. 왕이라 뜻이요, 지도자다 뜻이요, 치리자다 뜻이요. 그래서 니 반문하면 굉장히 높인 말이요. 니 뭐하나 그러잖아. 그대 뭐하느냐 그 말이지. 이거 어찌 이렇게 산스크리트를 그대로 쓰는가 몰랐죠? 산스크리트의 정통고장에서 그들이 만들었고 그 조상들이 만들었고 그 조상의 후예들이 그것을 배워서 오늘날 DNA는 그대로 그걸 기억하고 있어. 우리는 정신적으로 잘 모르지만은 우리 속에 있는 DNA는 만년 전의 언어를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원적으로 3억 년 전에 그럼 무슨 말을 썼겠는가? 어원적으로 추리해 봤어요. 어찌 돼? 어린애가 세상에서 나오는 거를 경상도 말로 뭐야? 라따 그런다고. 아, 노타, 나타 그런다고. 아, 왜 어린애는 안 오고 나따 그러지? 어찌냐, 노타 그러고. 아, 경상도 말로 여상스럽다 그러지. 여상스럽다는 말이 뭔지 아시죠? 여자들이 그건 잘못 오해하지 마시고 요물스럽다는 뜻이요. 요물이라는 게 여자의 특성이야. 변화가 많지. 왜 변화가 많아? 여자 머리가 그렇게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 그래가지고 한번 어디 외출하려면은 거울을 몇 번 봐? 100번은 봐야지 이제 그때 마우라 두르고선 빼쪽부터 신고선 바깥에 나오는 거예요. 그거 요물스러운 거라. 근데 그것도 산스크리트예요. 요물스럽다는 말도. 그러니까 또 한 가지 내가 그거야. 한국에서 뭐 평등 사상이다. 그래서 남자 여자 평등. 평등이란 말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남녀는 조화를 이루어야 돼. 그래 행복스러워. 행복스럽다 그러면 말이 안 돼. 싫었다 그래야 돼. 그래서 열매 실자가 있잖아요. 열매 실자가 산스크리트 실자예요, 이게. 산스크리트 이게 실자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상형 문자로는. 먹음직스럽다. 옛날 노인네다 먹음직스럽다 그러지. 먹음직스럽다. 스럽다가 뭐예요? 그 말도 아니야, 그건. 먹음직스럽다 그러지. 그 다음에 전라도나 경상, 제주도 토속 사투리로 쓰겄다 그러죠. 쓰겄다 그러죠. 그때 쓸 용자를 쓴다고. 그럼 왜 쓰겄다고 그래? 여기는 산스크리트 실담어로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상형 문자는 뭐냐면 성공한다는 뜻이에요. 부처님을 시탈태자라고 그러죠. 시탈태는 성공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라도 토속사투리로 아, 그놈 쓰겄다. 그러면 성공하겠다 이 말이지. 희망이 있다 그거요. 아, 그놈 쓰겄다. 아, 그러면 쓰겄다. 아, 그 선 보니까 그 아가씨가 어떠냐? 어때? 아, 그러면 쓰겄다.
그럼 그라문이란 말은 뭐야? 그라문. 이거는 그라하문. 이게 뭐냐면 know, see, 알겠다 이 말이야. 이해한다 야. 요건 헤아린다. think, perceive.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고 헤아리면은 헤아리건데 그만하면 쓰겄다. 그라면 쓰겄다 그럽니다. 그러면이 아니요. 그라면 쓰겄다 그래요. 여러분들, 내가 40년 전에 콜롬비아 대학에 공부하려고 어느 교수와 약속을 했어요. 그 사람 교수의 이름은 왓슨 교수예요. 프로페서 왓슨. 전화로 얘기했죠. 프로페서 왓슨, I wanted to see you to discuss about my study over there. Okay, don't worry. 그래서 그날 약속 시간에 교수 1분 전에 문을 두드려요. 그러니까 프로페서 왓슨이 나이가 나하고 거의 비슷해요. 문에 서 있다가 나한테 이렇게 손을 3번을 하더라고. 그래서 왓슨 교수, 이거 웬일이요? What happened to you, Mr. Watson? I studied Buddhism in Japan and I meditated over there 3 years and I came back some times ago. 아, 그래? 그때 내가 놀랐어요. 서양 사람들이 동양 철학과 동양 사상에 몰두해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다시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 그러고서 이제 1시간쯤 대담하고 나서 그러면 앞으로 잘 좀 우리가 논의해가지고 일 좀 처리하자 그랬더니 오케이, don't worry. 그러더라고. 그러면 빠이빠이 하고 이제 나왔어요. 교수 연구실에서 내가 캠퍼스 걸어서 나무 밑으로 들어갔는데 그때 내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왓슨, that's enough. That's enough. 그렇게 하면서 잘 있으세요. 이렇게 하고 왔어요. 그러고 나서 도서관에 갔어요. 도서관에 500만 자를 저서를 자랑하는 콜롬비아 대학 도서관에 문을 두드리고 딱 들어가니까 그 사석과장인가 사서주임이 여자요. 이혜경 씨라고 있어. 고종 황제의 손녀딸이더라고. 여기서 만나 뵈서 정말 반갑습니다. 어떠세요, 생활이? 아이, 그냥 그런저런 지내고 있습니다. 그랬네. 그러면 내가 한국, 이거 동서양 철학을 연구하려고 그러는데 어때요? 아이, 안내를 오더라고. 한국학 도서관 코너에는 한국학 저서가 불과 10권도 없어. 야만 민족이 바로 이거다. 놀라지 않을 수 없어. 어느 하세월 미국에 유학을 와서 공부하고 가야지 사람이 되느냐 이거지. 이게 비참하더라. 그래서 바깥에 나와서 벤치에 나무 밑에 앉아서 내가 통곡했습니다. 우리는 역사민족이고 굉장한 민족이라더니만 여기 와 보니까 바로 야만 민족으로다가 취급당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이 책을, 어원을 연구하면서 많은 저서들을 갖다가 전 세계 콜롬비아 대학, 명문대학, 조지타운 대학 그런 데다가 내가 보내기 시작한 겁니다. 아까도 내가 이것이 미국 국회 도서관에다가 내가 판권을 등록한 등록증입니다. 이게 2000년 1월 21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근거해서 책을 오늘날까지 10권이 넘는 책을 저술하고 또한 이거에 근거해서 동서 언어의 뿌리가 되는 버모의 그 근원 글자를 새겨가면서 우리말의 뿌리를 토막토막 그 뿌리를 에티몰로지를 설명하면서 2가지 사전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말을 앞에 놓고 또 한 사전은 버모를 앞에 놓고 우리말, 영어, 라틴어로다 내가 한자로다 설명하는 2가지 사전을 만들고 있어요. 한 사전에 250만 자를 썼습니다. 2개에 500만 자가 넘고 오늘까지 저술한 책이 1천만 자를 돌파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어원이
제대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간단하게 뭐 몇 마디 들어가지고 어원 몇 마디 들어가지고 귀동냥 해가지고 되는 거예요? 논어에 그런 말이 있어요. 도청이 도성이라 도설 덕지기하라. 스승한테 무슨 도를 배우고 듣고 어디 가다가 이거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배우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말을 하잖아. 도청이 도설이라 도를 듣고서 길을 가면서 설하게 되면은 덕지기하라. 덕을 폐하는 일이다 하고 기록해놨어요. 그런 학자 교수들이 99.9%가 됐습니다. 오늘날. 그러면 한국의 문화 문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만 민족으로 전락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야만 민족으로 전락하는 길밖에 없어. 영어를 제가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그는 야만 민족이야. 영어를 하려면 아까 라틴 말을 말씀드렸는데 우선 한자 사서 삼경을 독파하세요. 그까지 두 서너 달이면 다 독파해요. 독파한 후에 미국에 가서 영국에 가서 서양 고전 철학을 연구하면은 이 사서에 기록한 철학 때문에 그까지 거 서양 철학이다 서양 윤리학은 그까지 거 간단해. 서양의 정통 철학은 아리스토텔레스밖에 없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동양의 맹자님과 거의 같은 시대요. 그 철학의 수준이 그 고도에 달했습니다. 다른 거 읽고 없어. 아리스토텔레스의 Politics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두 번째 아리스토텔레스의 에색이라는 게 있어요. Good Moral Ethic. 이 두 가지 책만 읽고 사설을 정통하면은 완전히 동서 철학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는 거예요. 이 길을 제가 제시하는 것이 우리가 동양학과 토속 사투리 역사 문화를 우리가 정통하게 알게 되면은 동서 문화를 갖다가 우리가 평정하는 거예요. 마스터. 그것을 일러서 어떻게 하느냐. 그 요령을 제가 한번 몇 가지로 쓰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혜라고 한자로 썼죠. 또 토속 사투리는 뒤회 이렇게 쓴다고. 그 다음에 요거를 산스크리트로 뒤회 이렇게 썼다고. 이걸 DHI 이러면 이거 위즈덤이라고 써놨죠. 인텔리전스라고 써놨죠. 그러면은 오늘날 전 세계에 한자로에 통달한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또 우리 토속 사투리에 통달한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두 번째 산스크리트의 상형 문자에 통달한 학자가 몇이나 있습니까? 그 다음에 영어로 또 라틴 말로 기록해 놨어요. 이 단계를 거치면서 국제 세미나를 할 적에 우리는 당당하게 서양의 모든 학자들